네? 그건 좀 아닌데. 네, 우리의 가치관인데 더 어려운 걸 배우면 돈을 많이 내야 되죠. 맞죠? 그래서 대학교 등록금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실제 대학교를 가면 어떻게 하죠? 우리들이? 네, 그냥 수업을 안 듣죠. 네, 되게 이상하지? 되게 이상하지. 조합. 조합 영어로 뭐죠? 아,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피자가 있죠? 네. 아, 진짜. 그래서 여기 앞에 C라는 글자를 가지고 와서 조합을 라디C로 표현을 합니다. 조합하는 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인생에서 내가 우선은 많은 재료들을 알고 있고 그 재료들을 조합을 해서 어떠한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조합하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조리를 하느냐.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라면을 끓일 때 네, 뭐 스프를 먼저 넣냐, 라면 뭐 이런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네. 네, 또 막 검색을 해보면 뭐 상관이 없다. 막 찬물에서부터 집어넣어 상관,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찬물일 때 면과 스프를 집어넣고 끓여도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아무튼 조합을 잘 해야 된다.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조합의 뜻을 이해하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자, 기호를 배울 건데 가운데 보면은 NCR이라고 보이죠? 기호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기호를 바로 설명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가운데 C를 기준으로 왼쪽 아래 첨자, 오른쪽 아래 첨자. 첨자가 영어로 뭐죠? 첨자. 영어로 뭐라 그래? 인덱스라고 하죠. 인덱스. 인덱스를 첨자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왼쪽 위도 있고 오른쪽 위도 있죠. 화학 시간에 배우지 않니? 물리 시간에? 네, 그러면 이쪽에도 무엇을, 이쪽에도 무엇을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NCR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만 한다. 이겁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를 조합이라고 해요. 그 보죠. 생각 열기. 교내 합창 경연 대회. 무슨 저건가요? 아모레 블라블라인가? 네. 넬라 판타지아 뭐 이런 건데. 그 나무 위키에 아직도 있나? 자,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4명 중 소프라노 파트를 맡을 3명을 선발하는. 자, 무엇만 하자? 선택만 하자. 선택만 하자는 거죠. 그 아래에서는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느냐? 전수조사로 그 내용을 찾고 있죠. 전수조사.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 다른 4명을 어떻게 한 거죠? A, B, C, D로 세팅한 거죠. A, B, C, D. A, B, C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을 하는 생각하는 거. 집합. 사람 4명을 집합에 대응을 시키는 거고요. 실제 어떻게 했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가 포인트죠. 선택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총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4가지가 나온다. 그럼 답은 4예요. 자, 무엇을 했다?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3명을 선택만 한 거니까 선택만. 자, 4가 어디서 온 거다? 결국은 4C 3에서 온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오른쪽 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 건 아니에요. 그냥 전수조사를 해서 같다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고요. 거기서 중요한 표현, 집합 표현인데 여기서 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A, B, C, D 순서로 썼는데 집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질문. 얘랑 얘는 같아요, 달라요? 네. 정확히 이야기하면 얘랑 얘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순서가 없으니까. 우리가 최초의 집합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이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를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너랑
너는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두 개 쓰여져 있다고 너 하나 너 하나 두 개로 카운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카운팅한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그러면 얘랑 얘는 전혀 다른 애고 그래서 너 하나 두 개로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기 나온 집합 표현을 어떻게 본다? 아,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하나가. 사실 A, B, C, D를 이 여기에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죠? 4팩토리얼 개가 나올 텐데 그럼 이 집합 표현을 가지고 4팩토리얼 개를 쓸 수가 있잖아요. 24개를. 근데 개를 24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본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선택된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아래 일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무엇만 하겠다? 선택만 하겠다.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만 하겠다. 그 경우의 수를 말하는 단어가 조합이고 NCR로 표현한다. C는 컨비네이션의 첫 글자를 가지고 왔다. 자, 그 아래에 매우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거 매우 중요한 말이죠. 얘를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순열과 조합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등호 관계로 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해되나? 자가진단. 와, 이제 거의 뭐 자가진단 뭐 거의 하교할 때 하고 있죠. 자가진단 좀 해. 아, 우리 황땡땡 학생이 이제 걸렸잖아요. 그래서 걸리면은 그 확진 일자를 그 어플에 써야 돼요.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통화하고 하잖아. 아, 미치겠어 진짜. 그거 해본 친구 있지? 그 주황색을 녹색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거 하는데 10분이 걸리더라고. 많이 도와주세요. 네. 좋은 친구잖아요. 청소 많이 하고. 네, 좋은 친구니까. 아무튼 다시 보겠습니다.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이용하여 조합의 수 NCR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교과서에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대로도 할 거예요. 반대로도. 자, 이 A, B, C를 어떻게 볼 것이냐.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요. 선택. 그러니까 A, B, C나 A, C, B나 뭐 B, H나 다 똑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로 다른 3개에 무엇을 할 거냐? 순서를 부여하면 순서. 자, 순서를 부여해서 일렬로 배열할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케이스가 생기죠? A, B, C가 생기겠죠. A, C, B도 생기겠죠. 그다음에 B, A, C, B, C, A, C, A, B, C, B, A가 생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 6개가 생기죠? 왜 6개가 생겨요? 자, 아니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을 해서 지금 일렬로 배열한 경우를 다 써놓은 거죠? 자, 순서가 없는 것에 순서를 부여했습니다. 순서를 부여했을 때 일렬로 배열한 거죠? 그 경우의 수가 몇 개? 6개. 고상한 말로 3팩토리얼이죠. 3팩토리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무엇을 했다? 곱하기 3팩토리얼을 했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최초에 4개가 있었는데 서로 다르게 3개를 선택한 경우, 각각의 경우마다 3개의 서로 다른 원소가 선택이 될 텐데 얘를 다 일렬로 배열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3팩토리얼 개씩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선택한 경우의 수는 뭐예요? 4C3. 맞아요? 자, 순서가 없는 것에 어떠한 순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서를 부여했어요. 그럼 결과가 뭐가 돼야 돼? 4P3이 되는 거 알겠니? 얘가 뭐야? 정확히 저 뜻이 뭐예요? 교과서 앞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267페이지의 네모 박스 보죠. 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냐?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을 해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소리죠. 사실 이렇게 사고하는 것을 언제 처음 배웠죠? 수열의 정의로서 배웠죠. 사실 조합을 배운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열의 뜻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설명했지. 컴비네이션을 안 배웠기 때문에 퍼뮤테이션으로만, 곱셈으로만 설명했다고 했었어요. 나열을 해서 보니 어디까지? 서로 다른 3개까지 순서 있게 나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했었죠. 처음에 의미는. 그래서 이제 조합을 배워서 설명할 수가 있다. 등호가 있죠. 정확히 등호를 가지고 무엇과? 순열과 조합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명을 했죠. 순서가 없는 것에 순서를 부여해서 순서 있는 배열의 경우의 수를 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등호식이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가는 것도 돼야 됩니다.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간다는 소리가 무엇이냐? 자, 4P3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무엇이 된다? 4C3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했어요. 얘는 결론인데 순서가 없죠. 자, 그러면 너의 역할이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하죠. 자, 나눗셈의 역할이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아니, 순서가 있어. 순서가 없어. 그럼 나눗셈의 역할이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 됐어? 바로 가. 바로 가. 알았지? 오늘 마스크 어떻게 됐어? 마스크 다른 걸로 쓰라는데요. 아니 말고. 오늘 마스크 그래도 좀 잘 썼어요. 맞아요? 예? 오늘 마스크 안 쓴 시간을 누적해서 부모님한테 문자 보내세요. 네. 아시겠죠? 네. 0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이잖아. 그 중에서 안 쓴 시간. 한 7시간 되지 않나? 가고 너 검사 받아야 된다. 자, 나눗셈의 역할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순서가 있는 것을 순서가 없는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순서가 없는 것으로. 자, 볼까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를 부여한 거니까 왼쪽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를 없애버리는 거겠죠. 자, 이 경우의 수는 뭐였어요? 너였잖아. 맞아? 서로 다른 4개, 서로 다른 3개의 선택, 순서가 있게 일렬을 배워. 그런데 무엇만 보고 싶다? 순서를 없애버리고 싶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택된 것만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 24개를 다 배열을 해봐야겠죠. 상상을 하죠. 상상을 해봐 24개를. 그런데 이거 24개 다 써봐야 돼. 다 써봐야 돼요. 뭐라고? 영어 몇 등급이라고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영어는 몇 등급인가? 자, 이거 해봐야 돼요. 24개를 다 써본 다음에 분류를 잘 해야 돼요. 어떠한 관점에서? 선택된 관점에서. 그러면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6개가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하나로 보여야 된다는 소리죠. 너도 선택은 ABC 된 거. 다 ABC만 된 거죠, 선택이. 선택된 걸로 나눠. 그러면 6개짜리가 몇 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6개짜리 이 세트가 같은 구조가 4개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24개를 4개로 바꿔야 돼. 맞죠? 경우의 수를 줄여야 되죠? 질문. 경우의 수를 줄이는 방법 몇 개 있어요? 그렇죠. 2개밖에 없어요. 마이너스가 있고 나누는 게 있어요.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질문. 어떠한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게 합리적이냐? 뭐가 합리적이야? 여기선 나누는 게 합리적이죠. 왜?
최초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곱셈을 사용해서. 이해돼요? 어떠한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유리해요?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했을 때 더해서 구했을 때는 경우의 수를 줄여줄 때 마이너스를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문제를 풀고 이걸 반대로 해봐. 머리가 돌아버릴걸? 곱셈으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경우의 수를 줄여줘야 돼. 마이너스 가지고 줄여봐. 머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최초에 한 이야기가 뭐야? 덧셈과 곱셈을 잘하면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같은 게 4세트가 나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6개를 우리가 하나로 보면 되는 소리죠. 6개를 하나로 줄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빼기 5, 나누기 6.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나누기 6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6은 사실 어디 갔어요? 3팩토리얼에서 왔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너로 나눈다. 자,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순서가 없는 것에서 순서 있는 것을 만드는 방법. 반대로 순서가 있는 것에서 순서를 없애버리는 방법을 둘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일반적인 식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 보시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된 r개에 일렬 배열, 순서를 부여하자. 그러면 결과가 npr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식을 하나 알아둬야 되고, 두 번째, 순서가 있게 일렬 배열한 것에 순서를 없애버리자. 그러면 r 팩토리얼을 하나로 봐야 된다는 소리죠. 나눠. 그럼 뭐가 돼? 선택된 것만 남지.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 NPR을 팩토리얼, 계승 형태의 식으로 쓸 수가 있었죠. 너도 팩토리얼 계승이네? 그럼 NCR도 팩토리얼, 계승 형태의 식만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게 자연스럽게 다음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 학원이 있니? 거기로 가세요. 아시겠죠? 느티나무가 그런다는 소리가 있던데 저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271페이지. 일반적으로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글을 읽으면 그냥 읽히겠지. 근데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자, 다시 선택 일렬 순서 배열 순전히 나오네. 이해돼요? 순서 있게 일렬 배열 무엇을 한다? 나누어서 순서를 없애버리면 선택된 너만 남지. 순서가 다 있습니다. 해석을 하는 순서가. 거기 아래 보시면은 또 있죠. 또 0팩토리얼을 1, NP0을 1로 정의를 했었죠. NC0을 1로 정리하면 위의 등식이 0일 때도 성립한다. 왜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느냐. 대학교 때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죠. 여러분 뭐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선택을 어떻게 하죠? 순서가 있는 것을 없애버려. 순서를. NPR이 팩토리얼 형태로 이렇게 됐었죠. 여기 앞에 R 팩토리얼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너가 넣어도 되고 너가 넣어도 된다. 이 계승 형태의 식은 계산을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럼 이 식의 형태를 잘 보시면 알 텐데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잘 보면 여기 R에다가 N 빼기 R을 대입해요. 여기에서 R에 N 빼기 R이 대입이 되겠죠? 그러면 이 R과 N 빼기 R이 대칭성이 있어서 같은 식이 나오죠. 그래서 무엇이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4C3하고 4C1하고 같다는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어요. 와, 여기에서 무엇이 대응되느냐?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걔를 다 갖다 버려. 하나가 남죠. 걔랑 얘가 대응이 되죠. 네. 대응 관계에 따르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얘를 이해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매우 잘하신 것 같고요. 자, 문제 2번 체크해야 되죠.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 조건이 왜 나왔는지 알겠죠? 그냥 6C3으로 구하자. 적당한 세 개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세 개의 점을 선택을 해도 직선이 있는데 점이 세 개가 있어. 이 세 개를 선택을 해봐. 세 개 선택하면은 이 세 개의 점으로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제거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거. 문제 2번에 1번에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조건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한 조건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6C3이죠? 문제 2번에 2번. 자, 임원을 선출합니다. 근데 여기는 선택만 하나 봐요. 그러면은 20C4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예제 1번, 문제 3번 매우 중요한데 예제 1번은 사실 아까 다 설명을 했죠. 증명 1 설명했잖아. 증명 2 또 설명했지. 선택하는 것과 선택한 나머지를 선택하는 게 똑같다. 자, 문제 3번 매우 중요. 자, 덧셈을 봤다. 무엇을 생각한다? 거기 덧셈 있잖아. 문제 3번의 식에 덧셈 있잖아. 덧셈. 어떻게 우선 접근을 하자? 덧셈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야 된다. 그게 덧셈의 의미입니다. 덧셈의 의미. 전 시간 아까 했던 거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책이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니? 자, 아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죠. 아래 n까지 되나? 하나 작네. 작아야겠다. 얘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자, 덧셈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 식이 다르죠? 구조가 달라야 된다. 자, 첫 번째 팩토리얼. 자, 팩토리얼 식 써. 그럼 어떻게 하자? 오른쪽 식을 변형해서 왼쪽 식이 됨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냥 해보세요. 5분이 걸리던 10분이 걸리던 해봐야 됩니다. 증명 1 끝. 자, 이제 증명 2로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했다라는 의미죠. 자, 집합을 표시를 해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원소를 세팅해놨어요. 그 중에서 나는 1을 기준으로 보죠. 자, 선택이 된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선택된 것에 1이 포함되어 있거나 안 포함되어 있거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1을 포함하는 경우를 구하는 거예요. 1 포함. 아니,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데 이미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몇 개만 선택하면 돼요? r 빼기 1개만 선택하면 되는데 n개 중에서 이미 하나를 뽑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n 빼기 1이 되는 거죠. 자, 너가 무엇처럼 보이더라? 1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구나 라고 이 식을 보고 그 속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1 포함? 그럼 1 안 포함도 있잖아. 1 안 포함. 자, 1이 포함이 안 된 케이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r개를 선택해야겠죠. 마찬가지로 1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n개 중에서 1을 제외한 애들 n 빼기 1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너랑 너랑 겹쳐지는 거 전혀 없고요. 합치면 전체가 되죠. 동시에 일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무엇이 나온다?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온다. 자, 사실 어떻게 한 거예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자, 나눠서. 자, 절반으로 나눈 게 아니라 그냥 반으로 나눈 거죠. 두 개로 나눠서 1 포함한 개수. 1 포함하지 않은 개수.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됐죠? 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할 때가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 조땡땡 학생도 우리 박땡땡 학생도 자, 팀쿡이 좋아합니다. 이재용이 좋아하고 있나? 아무튼 자, 그러면은 얘를 확장시킬 수 있는 확장? 아니 이건 좀 어렵지. 자, 아니 왜 기준이 하나야? 기준 두 개로 할 수 있는 건데 두 개? 자, 기준을 두 개로 잡아. 그러면 어떻게 나눠요? 이해돼? 이해돼? 자, 1만 포함, 2만 포함, 1, 2 둘 다 포함, 1, 2 둘 다 불포함. 다 더하면 돼? 다 더하면 돼? 맞아? 그러면 너는 오른쪽 식을 다른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1만, 2만 경우의 수가 어떻겠어요? 똑같겠지. 하나만 구해서 2를 곱해. 대칭성? 곱셈? 아, 그렇구나. 그럼 넌 어떻게 돼? 포함되어 있잖아. 얘인가? 맞아? 하나도 안 포함? 얘야? 맞아? 하나만 포함? 얘인가요? 그럼 두 개 있죠. 더해서 무엇을 확인한다?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는지를 이 경우에는 팩토리얼로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식을 무수히 만들 수 있어요. 순열에서도 얘 썼죠. 1을 기준으로. 근데 걔도 기준 두 개로 할 수 있어. 똑같은 거야. 이런 식을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무수하게 많이. 얘를 이해했다 라고 하면은 오늘은 성공을 한 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아, 그렇죠. 50분이네.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자, 예제 2번.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그냥 풀어봐. 문화재 지키는 마인드로 풀어봐. 언제 풀면 좋겠어요? 한국사 시간에 풀면 되겠죠. 예. 그래, 잠깐 푸는 거야. 아니, 이게 융합 아닌가? 이게 융합 아닌가, 준희 학생? 좀 자세가 거의 지금 거의 나중에 저 정형외과 가게 생겼어. 목 휘어져가지고. 자, 문제 5번이 여러분들 이 교사용 교과서에 평가 기준 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상이지 이게?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 세로가 평행하게 각각 선분을 3개, 4씩 그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인다는 소리죠. 거기에서 크고 작은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 많은 참고서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죠. 자, 가로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문제를 좀 단순하게 바꾸자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자, 직사각형 몇 개 나와요? 네, 그거를 셀 수도 있죠.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세로줄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만 하자. 자, 가로줄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자. 서로 다르게. 얘를 곱하자라는 소리입니다. 뭔 소리냐면 세로줄에서 2개를 선택해봐요. 이렇게.
그리고 가로줄에서 두 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로줄 두 개 선택하는 거랑 가로줄 두 개 선택하는 거랑 겹쳐지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무엇이 나온다? 너 두 개 선택을 하는 순간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직사각형이 딱 하나만 나오죠. 이 실제 직사각형이 두 개, 세 개, 네 개 나왔으면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택을 하는 순간 직사각형이 단 하나로 결정이 되니까 우리 무엇만 하자? 선택만 동시에 잇따라 하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가로줄 몇 개야? 5개죠? 5C2. 세로줄 몇 개? 6개. 6C2. 선택이 동시에 잇따라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와서 이게 여러분들 한쪽 반인데 3페이지인데 뭐야? 염땡땡 학생? 설마 오늘 주번인가? 와, 일부러 틀었네. 어차피 걸려도 주번이니까 일부러 했네. 좀 그렇습니다. 예, 석주 학생 그래도 양호하다. 예, 아직 출결이 양호하니까. 왜? 쟤는 왜? 미쳤어? 아니 부회장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아. 자, 조합인데 조합도 어떠한 것 중에 하나다? 곱셈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곱셈, 나눗셈만 쓰였으니까 실제로 구할 때. 자, 270페이지 아래에 밑줄 쳤었죠? 순열과 조합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등호 관계가 있어요. 등호 관계. 이게 뭔 소리냐면 조합을 순열로 바꿀 수 있고 순열을 조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비유적 표현을 싫어하는데 공격수도 하면서 골키퍼도 한다는 소리예요. 네. 매우 수학적으로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래 설명 드릴 때 순서가 없는 것에 순서를 부여해서 순열로 만들어 버렸고요. 그리고 순열, 순서가 있는 것에 순서를 없애버려서 조합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내용이 271페이지에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푼 문제 예제 1번과 문제 3번인데 여러분들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증명을 할 때 팩토리얼, 계승을 사용해서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문제 3번처럼 아까 지웠는데 조합론적인 관점에서 예제 1번에 증명 2번과 같은 방식으로도 생각하는 연습을 지금 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우선 하는 걸로 하고요.